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간밤에 그리고 오늘 새벽 아침 이런 여론 동향을 쭉 훑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빨리 오늘이라도 이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으면은 큰 불상사가 날 것 같은 기분입니다. 너무나 무리한 추진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반작용이 일어나서 지금 이게 거센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여론의 핵심은 윤석열 당선인은 무능하다, 무모하다, 공정과 상식 이야기하더니 가장 몰상식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되면은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더구나 요사이 나오는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뒤죽박죽입니다.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제목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현장 간 일부 위원 먼저 광화문 입주 1년 후 용산 이전. 어제 이전 대상지로 꼽히는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 그리고 용산의 국방부 현장을 방문한 이 인수위 위원들 사이에 이런 아이디어가 또 나왔다는 겁니다. 먼저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 입주해가지고 살다가 1년 후에 준비를 해가지고 용산으로 옮기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좋은 시설 청와대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숙방 전전하듯이 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은 국가가 불안해지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이 바로 사령탑이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실이 이래 우왕좌왕하면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선 서울 민심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무 준비 없이 엄청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첫째,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광화문에 사무실 만들겠다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실천 방안으로서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임기 그걸 청와대에서 시작하지 않겠다.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실천하려고 하니까 외교부 청사도 문제고 국방부 청사는 더 문제고 이러는 사이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민주당도 그리고 과거에 비서실장 했던 사람들도 다 입을 모아서 서두르면 큰일 난다. 서두르면 탈 난다. 여기 잘못 빠지다가는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난동을 불렀던 식으로 반발을 불러가지고 국정 운영이 출범하기도 전에 완전히 좌초하고 만다 하는 오늘 조선일보 사실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고립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허영심과 오기로 밀어붙이다가 딱 벽에 부딪혔는데 언론 보도는 그래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 발표를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발표를 하면 우선 용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오면은 그 주변에 교통 통제는 물론이고 건축 제한도 있을 수 있고 그래 되면은 혐오 시설이 돼가지고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청와대는 하나 필요한 게 대통령이 사는 데와 집무실이
같은 영역에 있어가지고 출퇴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용산에 가면은 대통령 관저는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침에 저녁에 출퇴근을 할 때마다 교통 통제가 있어가지고 용산이 서울에서 한복판인데 교통체증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모든 일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장난칠 타이밍입니까? 코로나 대확산으로 지금 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1등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전체가 지금 경제적, 안보적 비상에 걸려 있는 거다.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6월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만들면은 국론 통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일수록 이런 경우에는 윤석열을 비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정치권 전문가들을 조언해가지고 몇 사람의 의견을 실었는데 다 인무게가 있는 사람입니다.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분은 비서실장은 지내지 않았지만 이명박 측근이었죠.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명박 시절,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서둘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걸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소통 부족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운영 철학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다. 제가 한마디 덧붙인다면은 청와대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 1회 기자회견을 하면 됩니다. 놀랍게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경무대 시절에 주 1회 기자들과 아무런 시나리오 없는 허심탄회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통의 공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나 기자를 통한 간접적인 소통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선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국방부로 옮길 경우에 국방부가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그 중요한 보안시설, 통신시설, 기밀시설, 방호시설 이런 것까지 옮기고 새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1조가 든다고 합니다. 그 1조 같으면은 소상공인 지원에 보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한 열흘 동안에 이것 때문에 다른 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여가지고 벌써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2달도 아닙니다. 이제는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0일 동안 어떻게 옮깁니까? 어제 국방부 간부가 하는 이야기가 이삿짐을 빼는 데만 해도 하루 24시간씩 20일이 걸린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인테리어하고 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지금 저질러 놓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당선된 지 딱 열흘입니다. 열흘인데 이렇게 급전직하로 인기가 떨어질 수 있는지 윤석열 당선인은 왜 자신이 0.73%포인트 차로 아슬아슬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로 오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허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만하면 안 됩니다. 권력자는 허영심과 오만이 합쳐질 때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의 잘못을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에 막강한 입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국회는 총선을 통해서 거의 3분의 2 의석을 장악을 했습니다. 지방 권력도 싹쓸이 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2008년 5월에
광우병 난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12대가 부르는 아침 이슬을 자기도 같이 듣고 감동했다는 그런 감상적 이야기를 하다가 권위도 떨어지고 기가 팍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친중 반일 정책을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벌금 미납 문제를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무슨 악연이 있었는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전임 대통령을 보호한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검찰을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또한 말기에 가면은 이 검찰에 물리겠구나 하는 예감을 가지고 그걸 친지들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무능한 사람으로 지금 찍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유능하고 윤석열은 무능하다는, 그러나 이재명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윤석열은 도덕적으로는 나은 사람이다. 이래서 이번에 뽑힌 겁니다. 무능하다. 저는 무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요 며칠 사이에 하는 걸 보면 참 무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국방부를 이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 장교단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역시 사람 잡아넣는 특수부 검사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세상을 너무나 간단하게 보는 이런 식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왜 굳이 청와대로 안 들어가려고 하느냐? 거기는 또 무슨 도사 이야기 나오고 무속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냥 출발도 하기 전에 동력을 다 소진하고 맙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오늘이라도 빨리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매듭을 짓기 바랍니다. 답은 명쾌합니다. 청와대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소통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일주일 동안 혼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윤석열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박수를 칠 겁니다. 다 윤석열 잘 되라고 비판하지 망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윤석열이 잘 돼야 대한민국 잘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걸 믿고 솔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